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랑랑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영상을 찍었던 2호선, 1호선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3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에 대해서 평당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역에서 500m 안에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만약에 그런 아파트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동짜리 아파트, 즉 한 100세대 안 되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였고요. 역시나 너무나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개 정도는 가져와서 예시로 삼았다든지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3호선 7고 경대병원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엑셀표로 정리한 것들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 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앞으로 이제 칠곡 경대역부터 이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지도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켜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칠곡 경대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드는 지역들은 같은 색으로 한번 묶어 봤거든요. 칠곡 경대병원역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학정역이거든요. 앞선 1호선과 2호선과는 다르게, 자, 이번에는 건축 연도별로 순서대로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97년, 즉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은 조금 낮은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2005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비슷한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동천역 쪽에 있는 우남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2017년 당시에 대구 재학생 수능 만점자 딱 한 명이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가지고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 동네가 이제 북구 지역 쪽에서 학군이 아주 괜찮은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팔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로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 역세권 아파트로 있었거든요. 한 800만원에서 9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천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학정역의 90년대 아파트처럼 역시 93년 아파트는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2000년 정도가 되면서 한 8, 900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곡 우남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90년대에 지어졌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다소 낮은 경향이 있었고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이 구암역이거든요. 역시나 오래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대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 가까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지어졌던 협성휴포레 강북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도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태전역이거든요. 태전역 역시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듯이 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은 500만원 혹은 600만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한 800만원, 9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장 신축은 한 130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천역과 매천시장역,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두 지역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한번 묶어 봤거든요. 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은 역시나 한 600만원대를 보이고 있었고요. 자, 2010년이 넘어가면서 여기는 한 1000만원 그리고 9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 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더 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다소 작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전에 지어졌던 큰 평수보다는 다소 낮은 평당가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었고요. 매천시장에 있는 2008년에 지어진 것은 900만원대, 역시나 2000년대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900만원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어졌던 거랑 다소 비슷하게 한 1300만원대를 보이고 있더라. 대체로 공통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요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구 지역의 마지막인 팔달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지어진 것들은 역시나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지역에서 나름 최근이긴 하지만 역시나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700만원 조금 안 되는 선에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5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에는 한 130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역 다음에 이제 금호강이 있거든요. 요 지역까지가 금호강 왼쪽 편이기 때문에 북구였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곳은 이제 서구입니다. 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는 공단, 공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판역 역시 공단역이랑 비슷하게 일하는 곳들이 주로 있었고, 또 여기는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주로 한 동짜리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금 나타나는 곳이 팔달시장역이거든요. 여기 역시 이제 바로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것, 평수가 비교적 작았죠. 원래 32평을 기준으로 제가 다 조사를 하였는데, 자, 그래서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최근에 지어진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원대역, 역시나 아파트가 거의 없어서 제가 딱 한 개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 1999년에 지어진 게 한 800만원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북구 지역 쪽인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북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7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자, 2000년대 이후에 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침산 1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만원에 가까운 평당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1호선, 2호선 했을 때 한 번씩 말씀드렸던 분양권의 경우에 역시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2020년에 입주 예정인 오페라 투르엘 시민의 숲 같은 경우에는 P가 한 1억 6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당 가격 1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성공원역, 달성공원이 있는 곳이죠. 건축년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조금 놀라운 게 1976년에 지어진 13평짜리 아파트가 2억 2천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거의 1700만원, 이제까지 나왔던 숫자가 아니죠. 뒤에 지어진 센트럴자 17년에 지어진 센트럴자이도 1600만원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분양권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역시나 1600만원대인데 이게 어떻게 거의 1700만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보이게 됐을까? 자, 왜냐하면은 일단 평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돈 단위 자체가 좀 작은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자, 대구에서는 요 아파트가 가로정비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이 있고, 그리고 계명대 동산병원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아파트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3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2005년 이후에 지어진 태안 아너스 스카이나 남산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300만원 중반에서 후반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1600만원대를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남산역이 있거든요. 자, 청라운동역과 다소 비슷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93년에 지어진 지 한 27년 정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가가 한 1,000만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현재로 오면서 평당가가 조금씩 상승하여서 1,500만원 그리고 1,700만원으로 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덕역은 1호선과 환승역이죠. 3호선 1호선 환승역인데 제가 1호선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아파트가 없었고 1호선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아파트를 하나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보성 상하맨션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3호선 건들바위역에 더 가까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87년에 지어진 상하맨션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대를 보이고 있었고요. 자, 2006년으로 오면서 한 1100만원대를 보였고 또 2022년에 입주할 예정인 더샵 센트럴파크 1차의 경우에는 P가 1억 6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당가 1,600만원 정도가 되더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병교역, 자 여기는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평당가를 보이고 있었던 청운맨션의 경우에는 1,100 중반대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변타운 대구 이천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9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강변타운이랑 대구 이천주공 같은 경우에는 강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운맨션은 강변은 아니고 조금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는 이제 신천이 있거든요. 신천 바로 왼쪽 편, 지금 말씀드린 대봉교역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속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신천을 넘어감으로써 이제 수성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시장역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평당가가 갑자기 훅 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9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1,400만원대, 그리고 2005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1,4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알 수 있었다시피 면적이 조금 크네요. 평당가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 역시 갑자기 2,600만원으로 뛰게 되네요. 이전에 2호선을 했을 때 가장 비쌌던 곳 기억하세요? 자, 거기가 어디였냐면, 자, 범어역 쪽에 두산 위브더 제니스였거든요. 여기가 49평 정도의 평당가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였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48평 정도의 평당가가 2,600만원, 다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 구민운동장역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가격대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003년에 지어진 게 2,000만원,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2006년에 2,300만원 정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2016년에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최소 2,000만원 정도는 평당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나마 딱 한 개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코아시스 아파트라는 건데 한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올해 실거래가가 발생한 게 딱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100평짜리였습니다. 100평짜리. 100평짜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게 가격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었고 평당가 6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00평에 7억이라고 치면은 생각보다 높은 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회만 되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그리고 황금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2006년과 2007년에 지어진 것들이 대략 한 1,7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거는 평수가 또 크죠. 평수가 크면은 역시나 평당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역시 다소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역 같은 경우는 수성못이 있는 데죠. 역시나 아파트가 많이 없었고 89년에 지어진 게 한 평당가 9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 역이 제가 비슷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지산동, 법물동 이런 지역인데 요거는 지어진 게 다 비슷해요. 지산역은 전부 다 91년도에 지어졌고요. 법물역은 92년에 지어졌고 용지역도 다 92년에 지어졌는데 분양권이 한 개 있어서 또 들고 와봤고 어쨌든 지어진 게 다 비슷하고 평당가도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8, 900대예요. 8, 900대. 지산역, 법물역, 용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8, 90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내년에 들어설 수성 법물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피가 8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당가 1,300만 원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는데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랑랑 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1호선, 2호선, 3호선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